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용환의 시사 나침반에 초대받은 손님은 충북 영동에 있는 노근리 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매학리의 전 세계적 반미투사 전만규 위원장님과 함께 왔거든요. 전만규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전만규 위원장님은 여러 번 출연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는데, 이제 정구도 이사장님은 처음 출연이세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멀고 가서 사실 이제 기회를 못 내다가, 이분들이 두 분들이 참 저기잖아요. 노근리에서 매학리까지라는 책의 공동 저자 되세요. 20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그 책의 공동 저자들이신데 잘 못 만나고, 그래서 정구도 이사장님이 전만규 위원장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길에 상당히 앞부분까지 와서 이 노근리 평화 공원, 기념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앞서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해보면서 매학리에도 노근리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겠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정구도 이사님한테 하소연도 좀 하고 질문도 좀 하고 해서 노근리도 민들레 홀씨처럼 매학리까지 막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지만 그 힘을 좀 매학리 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맨 처음 찾아뵙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미군들이 54년 동안 폭격 연습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 공간을 폐쇄시킨 그 공간을 우리 이제 매학리 주민들이 어떤 매학리 주민들의 지난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또 경제적 회복을 이루는 그런 공간, 그리고 어떤 반전 평화에 대한 지구인들의 갈망이 담겨진 그런 소망의 공간, 또 이제 미래 세대에게는 반전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공간, 또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게 어떤 반전 평화의 상징적인 물론 노건리 평화공원과 함께 반전 평화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매학리 지금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평화공원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 평화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좀 일깨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매학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 이전에 이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또 이후에 이 공원을 완성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런 것들 좀 배워서 매학리 평화공원에 좀 이렇게 좀 접목시키고 싶거든요. 네. 포괄적인 질문을 일단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거는 포괄적인 답변 하나 하는 것으로. 네. 우선 답변 이전에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공통 분모라고 할까요? 미군에 의해서 야기된 하나는 인명 살상, 또 하나는 생활권의 침해. 어쨌든 미군에 의해서 야기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실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해서 사실 보호받고 있거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국 전쟁 때에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은 유엔군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그 뒤에 전후에 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미군이 지원해 줘서
현재의 번영과 풍요를 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많이 도와줬죠, 미국이. 이제 그런 것은 또 고마울 건 고마워야 되지만 매양리에서 일이 벌어졌던, 노구리에서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반미라고 이념적으로 재단되거나 비난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도 성숙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구리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담론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자리매김해 준 것은 한국의 언론이 아니었고 가해국인 미국의 AP,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미국의 유력한 방송들이 나서서 노구리 문제를 조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한국 사회가 아직도 노구리 문제하면 반미 이런 개념으로 이념적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시각은 교정돼야 된다. 더군다나 노구리 사건 가지고 보도했던 AP의 찰스 헨리 등 그 취재팀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노벨상이나 다름없는 휴리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구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AP 보도 이후에 한미 양국 정부가 1년 3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했어요. 50년 전이었어요, 그 당에. 사건 발생 50년인데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지만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리고 1년 3개월의 진상조사 끝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어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미국이 잘못했다고 자국이, 미국의 가해국의 대통령이 인정한 사건을 아직도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반미리, 친미리 이런 이념적 색깔로 그것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얘기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매양리 문제도 거기에 분명히 50년 가까이 매양리 사격장을 썼어요.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음 54년 동안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렸고 거기에 수많은 탄피와 환경 오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어로 작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침해받았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부분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해결해 달라고 해소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화성에 사는 정치인들이 하다못해 시민 운동가들이 또 그 시민 운동가들이 얘기한 것을 받아서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도에서 경기도에서 다 그것을 나서서 해소에도 불구하고 노군이나 매양리가 하는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이고 이제는 노구리 평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반전 평화를 강조하시는데 이제 한국도 경제적으로 10위권의 대국이 됐고요. 인구도 한국 적은 나라 아닙니다. 큰 나라예요. 우리가 좀 너무 왜소하게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소아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노군이나 매양리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고 인권 침해 문제이자 생활권 침해의 문제고 가해국이 그것을 다 인정했다면 이제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그런 것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초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활동을 이어받아서 시민사회가, 정치권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잘 기려주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온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구리 평화공원 그 전시 공간에는 어떤 형태로 그런 것들을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서 완성해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노구리 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시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료 수집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는 내신이든 외신이든 방송이든 신문이든 그 매양리에 관련해서 그간에 방송됐던 보도됐던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전시 공간에서 아마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염두에 둘 것이 매양리 기념관은 평화기념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양리 정신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아마 그 핵심은 몇십 년 동안 4,000명의 피해자들이 어려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상대로 해서 생활권을 보호받고 그 폭격성을 폐쇄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것이 반미 운동이 아니고
결국은 생활권 보호 운동이었고 미국에 대한 반미 운동이 아니라 생활권 회복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매학리 평화기념관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화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고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다 보면 전만기 위원장님 비롯한 거기에 오랫동안 정말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순수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은 정부에 대한 반정부가 아니고 반미에 대한 활동이 아니었고 순수하게 우리 생활권 회복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폭격 폐쇄를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전혀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다른 안전한 곳의 폭격장의 이전 문제였다라고 좀 그것을 공감대를 얻어내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제는 한국이 적어도 10대 경제국의 대열에 섰고 강대국이 됐는데 약소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자들이 몇십 년 동안 앞장서서 계속 해결의 일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의 현안들, 민원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노근리 사건도 그랬고 매학리 사건도 들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우선은 화성 시민의 평화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자, 건축 설계자가 설계한 건 아주 잘하셨는데 그 설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축물보다는 그 안에 전시물 이것을 잘 수집하고 전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게 안에 전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전시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거냐. 이 문제를 노근이 사건 같이 이런 평화기념관 같이 이미 경험한 경험자들 그다음에 박물관 전시 일을 해본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피해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중지를 모으고 그래서 전문성을 배가한 품격 있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정구도 이사장님이 많은 그 지혜를 좀 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직은 뭐 그런 게 안 꾸려졌지만 뭐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꼭 좀 모셔서 이 많은 경험을 좀 전수 받으시는 게 어떨까? 화성시 공무원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그런 기구를 꾸릴 때 꼭 모셔서 좀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륵이나마 혹시 거둘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같이 거들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평화기념관을 표방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고 노건이 평화기념관이 걸어온 길들이 아마 중요한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부분이 있을 거는 같으네요. 노근리에서 보니까 매학리에서 보니까 아직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만기 위원장님의 아이디어로 화성시에 제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박물관은 전만기 위원장님이 제안한 박물관은 원고를 보니까 이제 포탄 박물관 뭐 이런 거를 제안하셨어요. 이 박물관을 그런 박물관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또 이 포탄들이 우리 인간과 자연에게 얼마나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폐해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어떤 포탄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포탄 박물관 이런 것들을 좀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국제적으로 다 이제 지금 평화박물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뭐 전쟁 박물관이라는 것도 있긴 하죠, 이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노근리에서는 정구도 이사장님 중심이 돼서 국제적으로 다 박물관장 회의 같은 것도 노근리에서 주최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화박물관 관련된 노근리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지금까지 해오신 일과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대부분이 노근리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성격인데 정부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예 명명을 평화공원, 평화기념관으로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름이 개인의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이나 공원의 이름도 박물관의 이름도 어떻게 장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매양리는 평화기념관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박물관은 잘못하면 박제화돼요. 박제화되는데 생동감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거기에 매양리 찾아오는 평화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길 거리, 볼 거리, 배울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노원리 평화공원에서 학문적인 학술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사람들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또 평화 축제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열거하면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 세계 35개국의 유명한 평화박물관 관장들, 큐레이터 또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학술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 또 저희들이 농해사건 발생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평화학술 포럼을 열었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워싱턴 방문해서 피해자와 그러니까 노건희 사건 피해자와 한국전 참전 미군과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그 고통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추모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한미 워싱턴 교류 행사를 기획하거든요. 이제 미군 사건이고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매양리도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여러 가지 학술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지역민하고 연대하는 행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노원리 평화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외 인권 평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저희들이 매년 상을 줍니다. 노원리 평화상은 3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노원리 사건 저희 선친이 썼던 노원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소설화됐기 때문에 문학의 힘으로 문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노원리 소설가들에게 노원리 평화 문학상을 주고요. 3개 부문. 두 번째는 인권 증진에 활동한 인권 부문 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노원리는 AP 기자들이 그 언론 보도를 잘 해줘서 국제적인 이슈가 돼서 노원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은 언론 신문 방송 부분에 언론인들에게 상을 주는 3개 부분에 시상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다행히 그래도 영동군에서 지난 15년 동안 노원리 평화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상금과 그 평화상 운영비 일체를 다 그래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성시도 노건희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영동군도 그렇게 지원해줬다면 충분히 화성시도 매양리 평화상을 운영한다 그런다면 그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노건희 정신을 국내 대학생들한테 다음 차세대 리더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리더를 키우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18회인가 저희들이 대학생, 세계 대학생, 노건희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 운영했고요. 거기도 얼마나 뭐 거기에 할 수 있는 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인권 100일장, 노건희 인권 100일장 뭐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게 왜냐하면 노건희 제가 여기 와서 관장을 맡아보니까 지역민하고도 같이 서로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지역민들이 또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야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분들만 와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온 분들도 소중한 우선은 그 화성 시민들하고 매양리 평화기념관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봄과 가을 좋은 계절 때 평화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했더니 뭐 지역민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아마 무궁무진한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화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기념관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 10만 평 부지의 공원에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매양리에 찾아왔는데 포탄 박물관을 보고서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그거 없이 매양리가 바닷가고 너무 아름답게 좋은 환경인데 옛날에는 포탄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 생태가 회복이 됐대. 근데 갔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대. 옛날에 정원이 옛날에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아름답게 변경됐대. 우리 가서 봅시다. 라고 왔다가 자연스럽게 매양리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기념관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정말 거기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저희들은 여기 노군이 평화공원에 봄에는 봄대로 작약정원 뭐 또 여름엔 여름대로 또 저희들이 장미정원이 한 4,000평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정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보니까 여기 영동 군민들은 수시로 많이 오시고요. 꽃을 보기 위해서도 뭐 김천 주변에 상주 뭐 대구 뭐 멀리서도 대전 뭐 지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기념관의 콘텐츠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만 평이 너무 넘게 돌고 포탄으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픈 기억도 다 거기다 잘 차곡차곡 그것을 그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존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진정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당 부분을 구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의 좋은 전경이 얼마나 좋은 천혜의 환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추모 조형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자연사한 그 반려견에 대해서도 미군들은 그 묘비를 해서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우리 그 주민들은 그냥 그 죽음까지도 존엄한 죽음, 그 반려견 그쵸 개만도 못한 그런 그 마지막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매양리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뒤늦 늦게나마 이렇게 어떤 우령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조각을 뭐 해서 그 추모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런 일은 아직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잡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러면 노근위에는 이미 제가 이제 뭐 성공회대 강의할 때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왔었을 때 보면 여기 이제 조각공원에 그 모자상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쩌면 굉장히 하여간 상징적인 그런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그 조각공원에 설치된 그 조형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저도 이제 그 피해자들이 여러 분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매양리에서 미 공군의 그 사격 훈련 당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대략 희생자 또는 다친 사람들 몇 분 정도 되나요? 대체적으로? 뭐 수십 명인데요. 예, 수십 명인데 사실은 그 오폭이나 불발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그 끔찍한 굉음, 소음 밤낮 없이 폭격 연습으로 인한 그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소음 공해로 시달린 것도 뭐 최근에도 보니까 저 어디 군사공항, 저 청주공항도 군사공항을 좀 일부 쓰는데 거기 주변에 정부에서 자진해서 그 배상을 해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미공군 사격장이 한미 관계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배상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배상은 전혀. 이제 그 배상 관계는 우리가 90년대에 이제 그 투쟁의 한 방법으로 그 민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그 작은아마 이렇게 그 배상을 받은 그런 예는 있습니다. 4,000명 가까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데 금액은 크지 않으나. 그렇죠. 예. 자, 우선은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어떤 형태든 간에 기록을 남긴다는 건 중요하고, 이제 우리 노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상을 비롯한 조각정원이 있는데요. 조각정원이 있는데 그 조각정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노군이 쌍굴에서 학살 사건을 당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그 죽은 어머니의 그 젖을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빠는 상황이 있었고,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사건 직후에 보도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할 때 실제 그 사례가 확인이 돼서 그게 단순한 사건 아니고 사실 있었던 사건이고, 또 피해자의 증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노구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례가 그 모자의 죽음이다. 결국은 그 어머니도 희생됐지만 그 아이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의 참상이고 전쟁의 한 단면인데, 비극적 상황인데, 노구 사건을 잘 설명하는 한 사례이기 때문에 모자상을 만들어서, 모자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을 상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기리는 조각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명기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기 뭐 10만 평에 되는 넓은 공간이니까 일정 부분은 조각정원을 만든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원이 품격이 있으면 꽃도 이뻐야 되지만, 좋은 꽃도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그 정원의 완성은 품격 있는 조각품이 있을 때 더 정원다워져요. 그래서 정원의 완성을 위해서, 품격 있는 정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영자 씨라는 분의 그 어떻게 보면 비극적 그것을 재현하는 조각품,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들의 그것도 만드시고, 그 외에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생태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상당히 세련되고 좋은 조각품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생태 정원, 평화 정원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산 그 말씀하시는 김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그게 저희들은 평화공원을 만들 때 그 예산 중에 조각정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제가 계획적으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그 예산 편성된 예산 가지고 조각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아마 그 국내외에 좋은 정원을 벤치마킹 하시고, 저희들도 그 벤치마킹 다 했었거든요. 국내 좋은 정원들을 다 벤치마킹 하시고, 거기에 그 조경 전문가들, 그다음에 조각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에다 어떤 디자인으로 그것을 사실 만들 것인가,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뭔가 다 만들어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은 정원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매학리에서 화성시 공무원들이나 혹은 화성시 정치인들이나 경기도 공무원들 혹은 경기도의 정치인들 아니면 중앙정부, 뭐 중앙 정치인들, 이런 매학리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며, 혹시 그분들의 도움 가운데 오히려 방해되는 건 없는지 아니면 부족한 건 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도 그 어떤 이 공무원들의 그 제한된 그런 그 진부한 사고 방식이랄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좀 이상적인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좀 이 명의평화생태공원 조성이나 기념관 그 조성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여기에는 그 좀 각 분야에 그 우리 정박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좀 쪼빙해서 그 자문을 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이상적인 그런 그 명의평화공원을 좀 완성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군리에서는 그 관할 관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는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매학리 케이스하고 노군리 케이스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국제적인 담론이 됐었고 노건이가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아마 매양리하고 차이점일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 데는 특별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도의 조례를 만들고 또 화성시에 경기도의 조례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별도로 조례가 있다는 거고. 네, 화성시의 조례는 이미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가 없다는 이게 단순히 화성시만의 생태공원으로 생태평화공원으로 머물 공간일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최소한 이것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함께 키워나가고 경기도민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양리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오랫동안 해온 그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 생태 회복을 위한 그 지난한 그런 투쟁, 뭐 본인 투쟁했는데 그런 운동을 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화성시 조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거는 화성시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가들 그다음에 화성시 의원들이 또 열심히 또 화성 거기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저는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행정가들하고 잘 해서 최소한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도 조례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지원 조례를 만들면 화성시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지원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공헌이 되고 도에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적어도 공직자들은 그 관련 조례가 있거나 법이 있거나 해야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또 예산을 받는 문제는 또 그 매양리 피해자들 분들하고 또 거기 협조하는 행정기관의 관심 뭐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군의원, 시의원 뭐 계시잖아요. 도의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느냐에 따라서는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결국은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 다만 이거는 있어요. 그 생태평화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막 화성 시민 말고도 많은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예산 지원 받기가 매우 수월해져요. 그래서 우선은 방문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좋은 공원, 좋은 정원, 좋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많이 오도록 노력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죠. 설치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선? 저희 선친은 이제 1923년생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무진하게 노력을 하셨죠, 평생. 노무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저희 선친이고 1960년에 서울에 운영하는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 소총사무소에 처음으로 청원서를 낸 것이 시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청원서 한번 냈다고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겪고 결국은 문학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진실이라도 미국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면 정보기관에 끌려가고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서 그때 노군이 사건에 관한 중편 소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학이라는 그 월간 잡지인가 거기에 투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노군이는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죠. 이제 그래서 저희 선친이 그 이후로 뭐 평생을 노군이 사건의 진상 규명, 인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유력 기관, 미국의 AP,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등등 많은 기관에서
아주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실어줬고 미국만이 아니었고 네, 네. 미국이 심지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방일보 우리라 따지면 국방부에서는 국방일보에까지 두 면에 걸쳐서 장문의 부고 기사가 실렸는데 프랑스 일간지에도 그렇게 실렸어요. 실렸는데 정작 한국은 박스 기사 제대로 실은데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가 작은 박스 기사로 냈고 나머지는 다 단신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렇다면 가해국가의 중요한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줬다. 그 심지어 프랑스라는 다른 제3의 국가에서도 그 아주 박스 기사로 크게 길어졌는데 우리 자국의 언론이 정말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은 우리의 좀 부끄러운 자아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나중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난 한 달쯤 후인가 한국의 한 언론인이 컬럼에서 그걸 지적했어요. 노무현 사건을 해외에 제대로 알린 것도 가해기국 미국의 언론이 알렸고 그다음에 그 앞장섰던 피해자 대표 고 정호영 선생의 그 부고 소식도 미국은 대서특필했는데 한국은 정말 조그맣게 단신으로 취급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냐 하고서 한국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컬럼으로 실은 적이 있어요. 노근희 사건을 아마 국내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진실, 미국인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잘못 인식하고 평가하지 않느냐, 이제 그 지적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장문의 기사를 실은 거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생 동안 노근희의 역사적 진실규명, 인권 회복에서 헌신한 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언론이 대서특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건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도 가해국의 언론조차도 그것을 장문의 부고 기사로 다뤄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그 소설 형태로 썼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작가는 아니시잖아요. 전공은 법학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선체는 원래 이제 지식인이죠. 뭐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분이 많지 않았을 때 시대인데 중앙대학에서 법대를 나오신 법학을 전공한 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노근희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됐고요. 노근희 사건은 한국 정보학의 지난한 투쟁도 있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 법을 만드는 지난한 하나의 과정들이 수반되는데 더 어려운 상대는 한국 정부조차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다른 나라의 존재라면 우리의 동맹국가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 진실규명 활동하는 거, 인권 회복 활동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건희가 지금 사건 발생 72주기를 맞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가장 이유는 국제적 역학관계. 뭐 뭐니 해도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리가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였다고 그런다면 이 진실규명이 72년씩 할 필요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많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노력해서 더 건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력을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면 노근이나 매양리 같이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도 70년씩 50년씩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다음 미래 세대의 기대는 더욱더 건강하고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민사회와 국가가 돼야 이런 억울함도 당하지 않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저희 노근희는 이 가해국 대통령,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 표명 이미 했어요.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평화정신 그리고 우리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주한미 대사가 부임하면 그다음에 총을 그 당시에 쏟고 사격을 했던 공격을 했던 미 8군 사령관이
한국에 그래도 부임하면 미국 대통령, 자국의 대통령이 사고한 그 현장에 노건이 평화공원에 와서 추모탑에 헌화할 정도의 나라가 되고 헌화할 정도의 평화공원이 돼야 진정하게 우리는 국가적 위상도 설 것이고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으로서 같은 설린 관계도 서로 더 확대 재생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자존심도 세우고 위상도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노은이 평화공원이 더욱더 발전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것을 이 시대에 사는 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으로 생각하고 매양리도 이제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미국이 거기에 대사가 방문할 정도로 미 8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이 공군 사령관이 와서 그 과거를 더듬어 보고 같이 설린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래야 매양리도 진정한 평화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노건이에 빗대서 노건이 사례를 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에 공동 저자로 만났던 노근이에서 매양리까지라는 책의 공동 저자로 만났던 두 분이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길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 결론 삼아서 해주신 대사나 그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면 꼭 노근이 거쳐서 매양리 거쳐서 그 하여간 추모하고 헌화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두 지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꼭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그걸 함께 바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초도 얘기했던 대로 매양리 문제나 노건이 문제는 미국을 싫어서 미국을 반대해서 하는 반미 운동이 아니고 인권 회복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건이 같은 경우는 역사적 진실이잖아요. 가해했다고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 진실을 우리 역사책에 정확하게 남겨야 되잖아요. 잘못된 역사를, 부정확한 역사를 남길 수 없잖아요. 그 역사 회복 운동이고 인권 회복이고 환경 회복 운동이고 생활권 회복 운동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다른 것들로 의해서 그것이 비판받고 그것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같은 피해를 받은 매양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건이에 와서 우리 그 정도 박사님의 이 귀한 말씀, 진짜 감명 있게 잘 받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부도 이사장님이 노군에서 가꾸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와 거기서 얻어진 해안, 지혜 이런 것들이 모두 매양리에 반영되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화성시 공무원들도 꼭 좀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때 꼭 자문위원장님으로 꼭 좀 모셔서 하여간 좀 대우 좀 하고 그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험이 필요하다면 제가 경험을 같이 공유할 생각은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시군에서 그 공직자들이나 그다음에 시의원 이런 도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 벤치마킹으로 와요. 그렇다면 옛날에 금정군에서도 다녀갔어요, 고향.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수 시의원들이 대여섯 명인가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그래도 시의 담당 국장이라든가 적어도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또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또 이제 또 그걸 기획하는 실무 공직자들이 훨씬 일하기 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이렇게 OBC 더운방송처럼 조그만 언론사나 출연료도 못 드리는 전망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오되 꼭 지금 말씀하신 화성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좀 와서 제 해안을 좀 들으시고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구도 박사님의 해안을 다시 들을 기회가 좀 꼭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하면
진을 좀 빼보고 싶습니다. 예, 예. 시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군리어 영원하라, 매양리어 영원하라. 고맙습니다.